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의 두 가지 주요 방법인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산모와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왕절개는 수술을 통해 아기를 출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아의 위치가 좋지 않거나 산모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때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태아가 거꾸로 위치해 있거나 전치 태반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자연분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제왕절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왕절개가 산모와 아기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수술 전날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2시간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며 피부부터 자궁까지 절개하여 아기를 꺼내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절개 부위를 최대한 작게 하여 회복을 돕는 추세입니다. 수술 후에는 회복실에서 일정 시간 지낸 다음 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기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제왕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아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아의 위치가 좋지 않거나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왕절개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수술 날짜를 미리 정할 수 있어 출산 계획을 세우기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출산 날짜를 미리 정할 수 있어 업무 스케줄을 조정하기 편리합니다. 반면 제왕절개의 단점으로는 출혈량이 자연분만보다 2배 많고 회복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해 모유 수유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장기 유착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은 회복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를 받은 산모님은 이후 임신 시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연분만의 정의와 과정. 자연분만은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2박 3일 정도 입원하며 출산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보통 출산 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안정한 뒤에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님들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편입니다. 자연분만 시 아기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기가 올바른 자세를 잡고 있어야 출산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분만실에서는 누워만 있지 말고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아기가 더 잘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 분만을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고 산모님도 좀 더 편안하실 겁니다. 자연분만의 장점과 단점. 자연분만의 장점은 빠른 회복과 출혈량이 적다는 건데요. 출산 후 일반적으로 2박 3일 정도 입원하며 이 기간 동안 산모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분만 후에는 아기와 유대감 형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기는 출산 과정에서 엄마의 미생물과 접촉하게 되어 면역 체계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기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분만은 여러 번의 출산을 경험한 경우 요실금이나 질 이완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요. 또한 분만 과정에서 치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자연분만 중에 회음부가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산 방법의 선택. 개인적 요인. 출산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개인적 요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모의 건강 상태, 이전 출산 경험, 아기의 위치, 그리고 산모의 선호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우 둘째 아이도 제왕절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첫째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에는 둘째 아이도 자연분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은 산모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적 요인. 의료적 요인도 출산 방법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산모의 건강 상태나 아기의 위치가 자연분만에 적합하지 않다며 제왕절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출산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출산 방법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회복. 제왕절개 후 회복. 제왕절개 후에는 빠른 회복을 위해 최대한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요. 수술 다음 날부터 소변줄을 빼고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움직임은 회복 속도를 높이고 유착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심할 수 있지만 점차 나아지니 참고 견뎌주세요. 상처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수술 부위는 2달 정도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요.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며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해주세요. 회복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지원이 필요하며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분만 후 회복. 자연분만 후에도 회복 과정은 중요합니다. 우리 산모님들 출산 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적절한 휴식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음부 손상 정도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후에는 더 빠르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 중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분만 후에는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출산 후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산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아기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아기의 안정과 자세. 출산 과정에서 아기의 자세는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아기가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자연분만이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분만실에서는 산모가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자세가 아기가 내려오는 걸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잘 내려오지 않거나 특정 자세로 멈춰 있다면 산모는 다양한 호흡법이나 힘주는 방법을 연습하여 아기가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사나 레지던트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출산 준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병원 선택, 출산 계획, 필요한 물품 목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교육을 받거나 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출산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기대와 걱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은 출산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출산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기대와 걱정을 나누는 것은 신뢰를 쌓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출산 후 아기의 돌봄에 대한 교육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육아. 출산 후 아기를 돌보는 것은 새로운 부모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는데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후 모두 산모는 아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기를 수유하는 방법, 기저귀 갈기, 아기 목욕하기 등은 처음에는 서툴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왕절개를 하셨다면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는 데 있어 가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존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산 후 초기 몇 주 동안은 아기와의 유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기와의 접촉을 통해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방법에 따른 신생아 관리.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소 다른데요.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산모의 미생물과 접촉하게 되어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날 때 산모의 미생물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자연분만 아기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초기 몇 주 동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출생 직후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후 생활. 출산 후에는 산모의 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수면 부족과 아기의 요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후 운동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산모는 출산 후에도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필요할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기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국 출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인데요. 각자의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산모와 아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빠른 회복과 출혈량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여러 번의 출산을 경험한 경우에는 요실금 등의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제왕절개는 안전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출산 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